실제로 나폴레옹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키가 168cm였다고 합니다.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2cm였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키가 뭐 아주 큰 키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평균 키보다는 훨씬 더 큰 키였고 실제로 체구 자체가 너무 왜소하진 않았다. 글들을 보면은 이제 장시간 행군을 하고 또 말도 타고 하는데 발의 통증을 좀 호소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평발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나. 네, 안녕하세요. 발로 뛰는 족부TV 서상교입니다. 그동안 질환에 대한 얘기들, 환자분들 치료했던 얘기들 많이 했는데, 오늘은 발로 보는 세계사,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인물들이나 또 작품들에서 발 질환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. 첫 번째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,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실제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다비드상이 크기가 5.2m라고 하더라고요. 실제 사람 크기의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굉장히 웅장하고, 저걸 조각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약 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. 그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고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인체의 신비를 잘 표현한 것 같은데, 발을 한번 보면 발도 너무 멋지고 예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. 저 발 모양을 보면 발의 힘줄이라든가 복숭아뼈, 복사골 같은 것도 보면은 양쪽을 너무 정확한 크기로 잘 표현한 것 같고, 또 발톱이나 발의 어떤 아치 모양 같은 것도 너무 잘 만들었고요. 다비드가 영어 발음이잖아요. 골리앗과 다윗 할 때 그 다윗이 다비드죠.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,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, 대인을 상대로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굉장히 작지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어떻게 보면 저 작품에 표현이 돼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면에서 발도 아치가 굉장히 튼튼하게, 약간 요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치가 잘 구현이 돼 있습니다. 보시면 아치 모양이 일반적인 아치 모양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, 그러면서 발이 훨씬 더 힘도 세고 강인한 느낌을 주거든요.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발의 아치 모양을 가지고 발이 올라와 있는 요족이냐 또 평발이냐를 표현을 하는데, 실제로 평발인 경우는 발이 좀 유연하고 조금 약하고 잘 접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고, 요족인 경우는 발이 좀 뻣뻣하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긴 하고 하지만 굉장히 힘을 잘 줄 수 있고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, 다만 특정 부위 압력이 몰리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,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다비드의 성격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우리 역사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보면 발은 사실은 자세히 묘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리고 아치 같은 것도 뚜렷하지 않게 그려져 있는 것도 많았고, 그런데 이 다비드상에는 발 모양도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돼 있을 뿐더러 아치도 잘 형성이 돼 있고, 이 다비드상을 원래는 그 피렌체 성당인가요? 5m가 넘는 그런 대리석으로 만든 다비드상을 성당 꼭대기에 붙일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이 원근법을 감안을 해서 바닥에서 멀리 있는 손이라든가 머리 부분은 크게 만들었고, 발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동상의 크기에서 다비드상의 크기 중에는 좀 작게 표현이 돼 있는데, 실제로 손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. 손이 거의 발보다 더 크게 이 표현이 돼 있는데, 그런 점에서 발을 보면 굉장히 조밀하면서도 정밀하게 표현을 잘 한 것 같고, 발가락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목표로 하는 발 모양을 이 다비드상에서 잘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. 프랑스에 나폴레옹 황제가 있는데,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들은 실제로 찾아보시면 발과 발목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찾아보면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는 키가 작았다. 실제로 나폴레옹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키가 168cm였다고 합니다.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2cm였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키가 뭐 아주 큰 키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평균 키보다는 훨씬 더 큰 키였고, 실제로 체구 자체가 너무 왜소하진 않았다. 글들을 보면은 건강 문제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많지는 않고, 나폴레옹은 꽤 건강한 체질이었던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장시간 행군을 하고 또 말도 타고 하는데 발의 통증을 좀 호소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평발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나. 가십성의 풍문,
들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행군할 때 제일 불리한 발이 평발이죠. 평발이 심한 분들이 많이 걷는데 힘들어합니다. 평발이 심하면 아킬레스건도 좀 짧은 경우도 많고, 많이 걸을 때 발목으로 가는 여러 가지 힘줄들의 부담이 가면서 평발과 힘줄염은 거의 하나의 그냥 세트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장시간 행군하거나 걸을 때 말 타는 데 있어서 평발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, 여러분들께서 러닝하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이런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막 강조를 많이 드리는 깔창 같은 걸 잘 신으시고 운동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실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. 그때 당시에 이제 발레리나들이 많이 있었는데, 이분이 발레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. 많이 그렸고, 발레리나들이 한편으로는 좀 발에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운동적인 면에서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극한 직업의 하나입니다. 여러 가지로 힘든데 본인의 체중 조절을 잘 해야 돼요. 식이 조절이나 음식 조절 같은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, 그러면서도 근력은 유지를 또 해야 되고, 뼈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. 무대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멋있고 화려하지만 그만큼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를 하다 보니까 고난의 과정이 또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발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경애롭고 존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고, 제가 치료를 또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이제 발레 하시는 분들. 그림에도 보면 제일 왼쪽에 이제 발레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발을 양쪽으로 벌리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, 고관절 자체가 인대가 많이 벌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렇게 될 때까지 많은 이제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, 그리고 이제 포인트라고 하죠. 그 발 끝을 드는 그런 동작들을 하는 것 자체가 발 관절 하나하나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.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이 아킬레스건이라든가 후경골근이라든가 비골근이라든가 하는 이 힘줄에 생기는 힘줄염은 거의 뭐 달고 사는 거고요. 사실 물리치료도 받고 테이핑도 하면서 이제 조절해 가는 거고, 제일 치명적인 게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죠. 발레리나들은 발끝으로 서는 걸 하니까 여기 많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정강이뼈에도 많이 생깁니다. 특히 정강이뼈는 여성 발레리나 분들보다 남성 발레리나들이 많이 생기고요. 정강이뼈 같이 큰 뼈에 생기면 그게 너무 치명적이에요. 거의 뭐 1년 넘게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, 발등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피로골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,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어떤 MRI나 이런 검사가 좀 필요한 이유는 초기에 피로골절의 가능성이 판단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서 피로골절까지 안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, 이 대부분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발레하는 모습에 너무 예쁘게 잘 그렸다는 거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, 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도 발을 많이 쳐다보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, 발이 참 취약한 부위면서 발레리나 분들한테 절대적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 작가분이 특히 발레리나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걸 가면은 한번 참조해서 발 모양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실 그림이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에 보시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존재를 하죠. 이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죠. 르네상스 시대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, 이제 미켈란젤로가 있고, 그 다음에 좀 덜 유명하지만 이 라파엘로가 또 있죠. 근데 그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작품이 지금 보시는 작품이고,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, 저 그림의 가운데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게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미켈란젤로고요. 저 그림에 보시면은 저 무릎 부분에 보면 울퉁불퉁한 이런 핏줄 같은 부분이 보이는 게 있고 많이 부어 있어요. 미켈란젤로가 했던 편지나 글들을 보면 관절통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고, 그 묘사한 부분에 통풍의 히스토리가 좀 유추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밤에 굉장히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아팠다가 며칠이 지나면 줄어들었다가 이게 반복되는 양상, 그리고 무릎이 저렇게 부어 있고 핏줄도 많이 서 있고 그런 양상들, 발가락도 좀 휘어져 있고 발의 통증도 발생하는 게 당시에 뭐 진단을 내리지는 못했겠죠. 근데 지금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 통풍을 좀 앓지 않았을까, 그런 부분들을 유추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써놨고, 그리고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그리는 걸 보면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잖아요. 천장화를 그릴 때 올라가서 며칠을 거기서 있으면서 안 내려오기도 했다고 그러죠.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런 작품을 그렸다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통풍의 히스토리랑 딱 맞죠. 통풍은 또 맥주, 또 그런 와인, 술을 먹으면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,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요산 수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, 작품을 보면 너무 훌륭하고 재밌는데
저 아테네 학당에 있는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런 통풍의 히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오늘 이제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과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연결을 좀 시켜봤는데, 물론 워낙 옛날 얘기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, 그때 뭐 피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그러지는 못했으니까요. 엑스레이가 나온 지가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지금의 질환과 비슷한 질환을 알았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히스토리와 어떤 역사적인 글들을 보면서 좀 유출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,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보시고 작품을 보실 때 외국에 혹시 나가셔서 다비드 상을 보시면 발도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또 이런 작품들을 토대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족부TV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. 서상규였습니다.